청양 우라늄 수돗물과 관련해 충남도가 광역상수도를 2년 앞당겨 내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건강검진도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대산공단 화학사고 이후 서산시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문자 수신에 동의한 시민은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충남도가 세조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최근 수확량 급감으로 금값이 된 세조개가 양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태안군 원북면 하간포항에서 실종됐던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바닷가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올해 초 청양군에서 우라늄 수돗물이 공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한데요. 충남도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우라늄 검출에 대해서 충남도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우선 충남도는 주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정산 정수장이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대청댐 광역 상수도 연결 공사를 2년 앞당겨 내년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청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대청댐에서 취수한 하천수를 정수 처리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더 이상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도 개선됩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수질 기준 초과 시 즉시 공개하고 수질 검사기관에서 인가 관청으로 통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네, 이 3개월 동안 우라늄 수돗물을 이용한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정산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을 이용한 주민은 정산면과 목면 일대 2,900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유치원과 초중고 등 4개 학교 학생 390명도 포함됐습니다. 청양군은 9일부터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심장 기능 검사를 비롯해 건강검진을 통해 우라늄 수돗물 음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한편 정산정수장은 1997년 가동을 시작해 하루 1,800세제곱미터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산 대산공단에서 화학사고가 날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재난 문자 메시지인데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해서 혼란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죠. 최근 서산시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자 수신에 동의를 해야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하나토탈 서산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누출됐을 때 서산시는 일부 시민들에게만 사고 알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 260여 명뿐. 대산읍에 사는 15,000명 대부분은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치 정보에 기반해 강제로 발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의 규정상 유해 화학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당시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유해성 판단 이전이라도 기본적인 정보가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방송을 하고 사람들이 혼란을 주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그마한 가스가 사람의 생명을 유독하게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라든가 어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리고 빨리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비판이 거세지자 서산시는 재난문자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충남도의 승인이 필요한 긴급 재난문자와 별개로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대책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산시는 지난달부터 시청 민원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자는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17만 명 시민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긴급 재난 문자는 그거는 기지국을 통해서 발송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 기지국에 장애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은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알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개인정보를 동의해줘서 우리 재난 문자를 관리를 해야만 그 재난 문자 발송이 되는데 우리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셨는지 신청이 참 적습니다. 최근 3년간 대상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19건. 서산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 요령 등을 신속하게 알리겠다며 시민들의 문자 수신 동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겨울철 별미하면 새조개를 빠뜨릴 수 없죠. 그런데 값이 너무 비싸 선뜻 사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수확량이 급감해 그야말로 금값이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충남도가 양식을 통한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성큼 다가서면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매년 겨울 새조개 축제가 열리는 홍성 남당항. 하지만 올해는 최악의 작황부진으로 새조개 가격이 지난해의 2배인 1kg당 10만 원까지 솟구쳤고 심지어 축제가 미뤄지기까지 했습니다. 단가는 단가대로 치솟고 남당리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참 부담이 가는 그런 실태가 보였습니다. 올해는. 새조개 생산량은 수온 상승과 남획 등으로 인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156톤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어 7년 전부터는 아예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입니다. 현재는 겨우 100톤 안팎의 어획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새조개 대량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섰고 도전 4년 만에 1cm 크기의 어린 새조개를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조개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낸 건데 특히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적기에 종류별로 제공을 해줘야 그 어린 새조개들이 생산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연구소는 바다가 아닌 수조에서 C조개를 새조개로 성장시키는 완전 양식에 성공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면서 가격은 현재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참 물량이 좀 많아 넉넉하게 나와가지고서 많이 잡으면 그만큼 이득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상인들도 저렴한 단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되지는 건 참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조개의 완전 양식 개발까지는 5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양식에 성공할 경우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서북부 벨트의 핵심축 당진시가 행복한 고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인 가운데 당진시의회 내부에서는 기업 유치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정보난 기업 지원과장은 8일 오전 진행된 시의회 7월 중 의원 출무일 행사에서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민자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대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당진 지역에는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아산 국가산업단지 등 3개 국가산업단지와 5개 일반 산업단지, 7개 농공단지가 있으며 6월 현재 분양률은 81%, 업체 수는 362개에 달합니다. 시는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관내 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한 개 단지 약 100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원들 상당수는 지역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과연 필요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조상현 의원은 성문산단의 조성 면적이 1,200만 제곱미터다. 70% 분양되면 4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윤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에 약 1,200개의 기업이 있는데 또 만들어서 산림을 다 헤쳐놓고 공해를 유발한다고라며 싼 땅에 조성한다면 산림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어느 기업을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0건을 기록했습니다.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 한 잔은 물론 다음 날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해져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곧바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단속을 벌였지만 윤창호법 이후 2일까지 국내에선 다행히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도내에선 6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 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도 7건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8건이 일어났습니다. 1월부터 5월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빈집은 특히 도시 미관에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유발 요인으로도 작용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빈집 뱅크제라는 걸 도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대도시로 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구도심은 쇠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빈집도 크게 늘어 전남의 빈집은 14%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게 너무 구질구질하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저런 집에 와서 애기들이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런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방치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순천시가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빈집 뱅크제입니다.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빈집 17동을 수요자에게 연결해 지원했고 추가로 확보한 60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빈집은 주거와 창업, 주차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공익성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사는 청년들이 순천에 와서 어떤 창업을 하겠다든지 또 커뮤니티 공간이 장소의 공공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오히려 원래 있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협약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임대료와 상승폭을 미리 공개해 상생을 도모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자금력이 딸리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빈집뱅크제 이런 걸 통해서 안채는 약간 거주 시설도 하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돌려서 약간 적지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마당에는 약간 작지만 텃밭 같은 거를 만들어서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그런 집밥 레시피라던가 지난해 빈집뱅크제 시범지역 범죄 신고 건수는 50여 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해 범죄 예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미관도 살리고 범죄도 예방하고 인구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지 순천시의 실험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폭행한 혐의로 47살 A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쯤 만취 상태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겠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 넘기고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태안군 원북면 하감 포항에서 실종됐던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44살 이모 씨는
17일 밤 12시 40분쯤 일행 한 명과 함께 방파제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동료가 잠든 사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이 씨가 방파제를 거닐다 추락해 바다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9일부터 19일까지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개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 기간 예산결산위원회와 충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합니다. 또 충남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홍성 우려원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집중 점검해 공직자로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백제 문화단지 민자사업 부지 등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명남 충남문화재단 제3대 대표이사가 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문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신임 대표이사는 인권과 환경운동가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예산 오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찾아가는 경로당 시네마를 운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보고 싶은 영화를 신청받아 마을 경로당에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상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폭염기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산시가 요트 세계 일주에 성공한 해양모험가 김승진 선장과 함께하는 무료 요트 체험 교실을 진행합니다. 체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4학년 미만은 부모나 인솔교사와 동반할 경우 탑승 가능합니다. 체험교실은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주말에 운영되며 아라파니 2호를 타고 삼길포항과 소난지도 등을 항해하는 코스입니다. 청양군 백새건강공원에서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고학년 전용 대형 풀장과 소형 풀장, 텐트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수영복과 수건을 갖춰야 하며 군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척 덥겠는데요.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폭염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7도, 당진이 18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이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올라 덥겠습니다. 태안이 29도, 당진과 홍성, 청양이 30도, 서산과 예산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래나 외출하기는 괜찮겠습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뉴스가 되고 이웃에게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